자, 오늘 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급수 단원인데요. 자, 급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더해가는 거를 우리가 급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수열 AN에 대해서 각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을 우리가 급수라고 하고, 당연히 우리가 식에 대해서 A1에서부터 A2 쭉 더해서 우리가 AN번째까지 더한 거를 SN이라고 많이 불렀었고, 이거를 무한히 더해 갔을 때 이거를 기호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급수 자체는 우리가 무한히 끝까지 더하는 거를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1부분적인, 즉 n번째까지 우리가 더했던 거를 여기서는 부분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A1에서부터 우리가 AN까지 더했던 거를 일반적으로 SN이라고 불렀었는데, 즉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에서부터 N번째까지 AK라고 그렇게 쓰였던 거를 우리가 그 급수에 대해서 1부분을 더했다라고 해서 부분합이다 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수열에서 지금까지 덧셈을 했던 거를 뭐 했어요? 부분적인 것만 더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했었던 거고, 급수라는 개념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한히 더해가는 거를 우리가 급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급수에 대해서는 무한이라는 이 개념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극한과 당연히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급수라는 거를 다시 써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다 라고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리미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SN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되셨나요? 결국 우리가 어떤 급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냐, 이렇게 급수를 두 개로 시그마와 리미트를 쪼개서 따로따로 1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 1부분합을 어떻게 하면 극한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해당되는 급수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급수를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면 그 급수의 수렴값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할 일은 그 급수에 대한 극한값을 찾는, 즉 수렴값을 찾는 게 주요 할 일이 되겠고요. 자, 당연히 급수는 무한대 극한을 가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연수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등차수열을 무한히 더하면 당연히 그 급수는 어떻게 돼요? 발산하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급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그 합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게 되겠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급수의 합에 대한 계산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풀면서 한 번 더 식을 생각을 해보게요.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써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라는 급수를 계산할 때 앞으로는 항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바꿔서, 즉 이쪽 급수를 구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는 형태로 여기 있는 값을 계산을 해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수의 계산은 부분합을 구하고 그 부분합을 어떻게 한다? 극한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급수의 계산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구하시는 급수의 합을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번서부터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순으로 쭉 해서 무한히 더해 간대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이거를 첫 번째 항, 이거를 두 번째 항, 이거를 세 번째 항, 이걸 네 번째 항,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 AN을 구해보면 그 AN이 1 플러스 2 플러스 쭈루루룩 더해서 n까지 더한 것분의 1이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계산돼? 얘는 등차수열 합으로서, 합공식으로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계산이 될 거고, 역수니까 뒤집어지면서 정리하시면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다라고 첫 번째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항을 찾은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합을 찾아보면, 즉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를 찾아보면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가 얘가 부분합인 거죠. 되겠어요? 자, 요거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요. 요거 어떻게 식을 변형하면 돼? 얘를 k 플러스 1 부분분수로서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2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기억들 나시죠? 그러면 k 약분되면서 앞에 2가 나타날 거고,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배의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표기가 되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대입하면 2배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순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n 대입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적어지네요.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규칙적으로 지워지는 것들을 지워주면 남는 게 얘가 2배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여지겠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부분합인 SN을 구한 거죠. 자, 그 SN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뭐 한다?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더라. 무한대 가면 얘가 어디로 가게 돼요? 0으로 가면서 결국 수렴값 얼마? 2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급수를 구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급수를 구할 때는 많이 사용되는 게 방금처럼 보는 여기 부분분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앞뒤가 지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1번 문제를 해봤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해가봅시다. 자, 2번 문제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 6의 제곱 마이너스 1, 8의 제곱 마이너스 1 순으로 쭉 해서 더해 간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첫 번째 뭐부터 생각을 해보면, n번째 항부터 생각해보면 an은 단순하게 여기가 2, 4, 6, 8로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2의 배수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2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6이고, 4 넣으면 8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 집어넣으면 당연히 2n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고, 요거는 다시 인수분해하면 얘는 2n 플러스 2n 마이너스부터 되지,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까지는 써지네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부분합을 써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바로 쓸게요. 2k 마이너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부분분수로 변형을 해주면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2분의 1이 붙을 거고,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써지네요. 또 어쩔 수 있나요? 숫자 넣어야지. 자, 숫자 넣어주면 1에서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순으로 나아가면서 n 집어넣게 되면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끝나주죠. 그러면 이번에도 규칙적으로 또 지워주고 그러면 남는 거 생각을 해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이게 결국 이번에도 SN.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급수 구하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주면 누가 0? 또 이번에도 얘가 0으로 가주니까 결국 얼마로?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렴성을 따지는 급수의 합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우리가 an이라고 할 때 다음 급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내가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가 an이래요. 오랜만에 나왔죠. 나머지 정리. 그치, 수상에서 나왔네요. 이렇게 식을 적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x에다가 2n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여기가 2n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게 결국 an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an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식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2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 나오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2로 식을 바꿔주고, 먼저 계산은 여기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무슨 부분이야? 부분합의 부분인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합부터 계산을 하면 부분합인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분의 10인데,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계산을 해야겠네. 그러면 요거 k 집어넣고 역수로 뒤집은 다음에 12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얘는 바로 인수분해하면 2n-1과 2n 플러스 1분의 10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아까 12 까고 유사하죠 지금. 그러면 얘도 부분분수로서 k는 1에서부터 n까지 6 곱하기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입해봤듯이 대입해서 정리하시면요, 6을 앞으로 나오고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계산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결국 sn.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주면 이번에도 이 뒷부분이 0이 되어주는 거고, 결론적으로 얼마? 6이라는 수량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급수 내용이 나오면 항상 먼저 뭐부터? 부분합부터 완벽하게 구한 다음에 그 부분합을 극한을 보내면 되더라라고 기억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수 활용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도형에 대해서. 자,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직선에 대한 우리가 대해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근데 직선을 보니까 얘가 2n-1의 x고요. 그리고 플러스 얘가 2n 플러스 1의 y는 1이라는 직선이래요. 자, 이거하고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겠죠.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러면 양수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이렇게 생기겠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되셨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부분에 x축, y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가 y절편이 될 거고 여기가 x절편이 될 거니까 x절편을 구해보면 x절편은 어디에다가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x는 2n-1분의 1이다 라고 쓰여질 거고, 두 번째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y는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그러면서 이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하는데, 그 an은 둘 다 양수 쪽에 있는 수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n-1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여지죠. 이번에도 식이 뭐 동일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은 여기 n이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an의 값을 구하는데 요거는 다시 나누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나누어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요 부분합을 먼저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쓸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분의 1 곱하기 2n-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1인 거네요. 아까랑 동일식이죠 지금 보면.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뭘로 바꾸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4분의 1에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그마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계산이 되어 주겠고 이게 결국 Sn.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주면 이번에도 얘가 0. 그러면 얼마로? 4분의 1로 우리가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급수의 활용 문제들인데요. 뭐 특이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쪽 단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분합 먼저 구하고 거기에 대한 극합값만 잘 구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의 이제 관계인데 첫 번째로 나온 게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돼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느냐 모르겠네. 부분합인 sn하고 일반 항인 an하고 관계식을 쓰라고 하면 관계식이 딱 하나 존재하죠. 뭐가 존재해요? 예전에 sn에서 누굴 빼면 sn-1을 빼면 누가 나와야 돼요? an이 나온다라는 식이 있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n이 1로 갈 때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을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표현하면 요게 얼마예요? 요게 SN인 거잖아요. 그지? 이게 어떤 요 극한을 보냈을 때 어떤 수로 수렴한다 라고 쓰면 얘는 다시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얼마로?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봐요.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을 생각을 하면 봐보세요. Sn-1 하나 적은 것도 극한을 가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수로 수렴값이 생겨나겠죠. 부분합이 하나 적다고 해서 무한대로 보낸다고 해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진 않을 거잖아요.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두 식을 그대로 빼게 되게 되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여기 뺀 게 an이 되는 거고 알파에서 알파 빼니까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하게 되면, 즉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일반항 자체가 항상 극한을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이 0이어야 해요. 되겠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게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수가 점점점 커진대. 그럼 계속 더하면 당연히 그 부분합 자체도 계속 커지면서 극한을 보내면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즉 수열 자체가 수가 점점점 0에 가까워져야지 더했을 때 더해지는 수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급수값이 수렴할 수 있는 거죠. 더하는 수가 점점 없어져야지 결국 수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반대가, 즉 이거에 대한 역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봐보세요. 얘 급수가 성립하면 이게 0이다는 성립을 해. 근데 이게 0이다는 게 성립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요. 즉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어떻게 한다? 급수값은 발산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1번의 역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급수 얘는 수렴한다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0이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들 59페이지 2번이 대표적인 가장 큰 예시예요. 그래서 AN이 다음과 같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게 되면 0으로 수렴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합을 구하게 되면 부분합은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니더라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수의 수렴하고 발산의 판정법인데, 뭐 판정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하지 않고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해당되는 당연히 얘가 뭐 하게 되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는 건 참이 되는 거죠. 0이 돼야지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한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얘가 0이면 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알 수 없으나,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무조건 발산해 준다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가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는 건 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당되는 급수의 수렴성을 따질 때는 먼저 이게 0이 되는지를 먼저 판정을 하면, 이게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고, 0이 되면 이제 그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우선 안 구하고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급수의 성질인데, 자, 급수라고 하면 봐보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시면 리미트가 사용이 되고 시그마가 사용이 돼요.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즉 극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존재하는데 이게 베타로 수렴하게 되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칙 연산에 대해서 모두 가능했었어요. 그죠? 요게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우리가 뭐 n까지 ak하고 요게 어떤 수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있을 때 얘가 베타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당연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BK 같은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아니죠. 그잖아요? 요거는 시그마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나누기 BK도 당연히 알파 나누기 베타가 아닙니다. 시그마는 곱과 나누기가 안 돼요. 리미트는 가능하나. 그죠? 그것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데 이 시그마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이 불가능합니다. 나누어 쓰는 게. 그래서 보면 뭐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밖에 없어요. 되겠어요? 덧셈 뺄셈 밖에 없다고. 그래서 각각의 급수를 구하는데 급수에 덧셈 뺄셈만 가능하지 급수끼리 곱하고 나눴을 때 각각의 수렴하는 거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없게 돼요. 되겠어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우리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고 이게 알파로 수렴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있는데 이게 베타로 수렴을 한대요.
이때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이나 또는 an-bn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쓸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든가 아니면 나누기에 대해서는 알파 곱하기 베타 또는 알파 나누기 베타로 쓸 수 없다고요. 그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럴 때는 각각 나누어서 다시 일반항을 구하고 일반항의 곱을 구해서 다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또 급수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좀 많이 귀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 요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게 안 되는 거 기억들 하시고, 그래서 급수에서는 뭐가 불가능하다? 곱하기와 나누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뭐 실수배는 그대로 실수배가 된다. 그리고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렴값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실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셈 뺄셈을 해도 그 수렴값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하면 된다라는 게 동일하나 곱이 안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수의 성질들을 아시면 되겠고, 왜 그런다? 시그마의 계산 성질 때문에 그런다 라고 기억들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가지고 또 1번을 한번 해 가봅시다. 자, 다음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급수가 다음 수렴할 때 다음에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급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3이 얼마래요? 2021이래요. 자, 이때 구하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이고야,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옆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k라고 썼네. n이죠, 여기. n은 1부터 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걸로 수렴한다면, 이게 수렴한다면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로? 0으로 수렴해야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거 자체가 옆에서의 an과 같으니까 요거에 대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이 어디로? 0으로 수렴해야 되더라. 그럼 간단해지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다? 3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정하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ak 책이 잘못 나온 거죠? 못합니다. n 이어야겠지. n은 1부터 an-3n-5분의 n에 대해서 이게 2로 수렴할 때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an 플러스 2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급수를 구했는데 수렴한다. 그러면 얘를,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n-5분의 n을 극하를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되더라. 자, 그러면 각각을 나눠서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대비로 3분의 1로 갈 거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얼마로? 3분의 1이다 라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고, 여기다 뭐 3분의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가 되면서 얼마로?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들을 해 가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